괴산 연풍에는 조령 민속 공예촌이 있습니다. 짙은 녹음을 따라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 한 공방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저희가 괴산을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조령 민속 공예촌입니다. 아, 네. 들어서자마자 어떤 그 공예인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까 들어오는 길부터 예.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공예가를 만나다 보니까 저랑은 또 다른 분야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집에서부터 또 이만한 엄청나게 부푼 또 기대감을 또 가지고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많은 집들 중에서 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무 지금 들떠 있어요. 살짝 좀 진정하시고 네네. 그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우아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아하게요? 예, 어. 이쪽입니다. 따라오시죠. 네. 우아하게 한 마리 백두처럼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예, 우아하게. 그렇지, 우아하게. 만남의 설렘을 꾹 누른 채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은 그곳에선 흙내음이 풍깁니다. 긴 시간을 거쳐 만들어졌을 도자기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것들을 만든 이는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여기 공간을 또 둘러보다 보니까 예. 오늘 만나뵐 문화예술 씨가 예. 혹시 도예가인가요? 그거는 5살 아이가 와도 그런가요? 차릴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 제가 너무 금방 눈치채버렸지 뭐예요. 예,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아직 저는 쳐다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럼 두 분이 같이 사용하는 작업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살짝 어색한데 같이 예. 이렇게 서 있으신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부가 아닐까 한번 유축해봅니다. 그렇죠. 맞나요, 혹시? 네, 부부 맞습니다. 네. 딱 맞춰버렸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진짜 부부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네. 예, 좀. 남매로 많이 보는데. 남매로?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두 분의 거리가 딱 부부입니다. 그래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잘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또 2배가 될 것 같아요. 각자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개구리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개구리 작가라고 많이 하거든요. 개구리를 만드는 도예가 조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네. 듬직한 우리 작가님은? 네, 집사람보다 좀 연차가 있고요. 한 31년째 도자기를 빚고 있고 장작가마를 떼면서 흔적을 빚고 있는 도예가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적을 빚고 있다. 저는 약간 좀 비슷하지 기억의 않나요? 틈을 그리는 작가거든요. 예. 저도 흔적을 남기는 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예. 흔적이요? 흔적. 어쨌든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부부시잖아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는 부부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연이죠.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저는 뭐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행복해 하시는 것 같고 두 분이 맞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궁금한 점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도예 가시니까 막 그 영화 사랑과 영혼 Oh my love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게 극적인 뭐 운명 같은 만남이었는지. 대학을 늦게 들어오고 저는 이제 제때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다가 공방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자기를 잘하려면 이제 물레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도자기 배울게 하고 수업료 받아서 예. 우리 남편한테 갖다 주고 도자기 배우면서 데이트를 했죠. 수업료를 갖다 바치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은 스승과 제자의 느낌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 학생들을 다 가르쳐서 예. 아주 좋은 작가들도 만들고 또 좋은 뭐 대학원도 보내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작업으로는 실패한 그래서 그냥 작업으로 실패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도자기 작업을 가르치는 건 항상 안 돼갖고 그 뒤편이었던 거지. 다른 쪽으로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만 그런 건가요? 이게 원래 또 부부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물레가 주로 가르치는데 예. 물레를 못해요. 그래서 아, 물레를 안 배운 거야 그냥. 자꾸 잔소리하니까 나 들어서 못 배우게. 아 그래도 대신 사랑을 지금 찾았으니까. 사제지간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 한 20여 년이 또 넘는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에 거의 작업을 하시면서도 스승과 제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오신 건지. 제가 더 도자기 경력이 짧다 보니까 예. 좀 약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렇게 지금은 이제 끝도 없어요. 배워야 돼. 그죠? 배우면 나이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자꾸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 그래서 공간을 분리를 해놓으셨구나. 이 도예가 부부의 삶의 터전은 처음부터 괴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이곳에서 채워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미리 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처음에 결혼 생활을 하신 곳이 이 괴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을 처음에 도봉동에서 시작해서 또 뭔가. 2001년도에 이제 작업실을 시작해서 여기 2011년도에 저희가 왔죠. 건강도 이유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입시생이나 이런 수강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제가 작가인가 아니면 학원 선생인가 이런 데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때 우연한 계기로 이쪽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이제 한번 그 제안이 왔는데 마침 제가 신혼 때 혼자 무전 여행을 하면서 들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인상이 남았었는데 그러면 갈 수 있겠다 해서 엄청 설득을 많이 했죠. 그 시골 생활이라고는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되게 위기가 많았어요. 이제 뭐 잡초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시골 분들이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골 분들도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왔다가 좀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뭔가 그런 시골에 들어온다는 게 그런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각오가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노력들이 일련의 뭔가 노력들이 선생님들도 있지 않았을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작은 시작이 이제 면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를 좀 도와줘서 뭐 서류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작은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뭐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방범대 시골은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젊은 사람이 할 게 많아서 마을마다 보면서 비치니까 이젠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까지 하냐면 면에 향교가 있는데요. 전부 80대 넘으신 분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이렇게 집도 하나 주시고 하셔갖고 거기에서 살면서 향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그 한자 하는 것도 같이 배우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좋고요.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괴산 사람 다 되셨네요. 서울 사람 아니라 괴산 사람. 아니요. 계산 사람 그냥 다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가 고향. 여기가 고향.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한 도예가를 오롯이 마주할 차례입니다. 먼저 개구리 작가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기억의 틈을 그려서 이제 저를 기틈 작가라고 맨날 불러주셨었거든요. 이제 기억의 틈을 그리다가 이제 그게 지금은 조금 발전이 돼서 요새는 자연을 그리고 있거든요. 또 작가님이 아까 소개해 주시기를 개구리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개구리라는 소재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왜 개구리를 쭉 만들어 오시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저희가 5톤차 5대로 이사를 왔어요. 집은 이제 5톤차 1대, 그리고 이제 작업실 짐이 4대.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한 번에 다 풀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마당에다가 이제 다 풀어놨을 때 술병 같은 도자기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붙여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제가 개구리를 붙였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었어요. 너무 재밌다, 귀엽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개구리를 조금씩 조그맣게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큰 커다래졌군요. 네, 개구리가 됐어요. 오. 진화했죠. 그러니까요. 이 네. 괴산에 오면서 개구리를 만나고 그게 네. 또 운명처럼 작품으로 네.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개구리 자체가 조령 민속공예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첫 느낌이 개구리 작가님이 개구리 닮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왕눈이는 아닌데. 조경일 도예가의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자면 괜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개구리가 웃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아까 입구에서부터 봤는데 요 개구리들 중에서 사실 아직 미완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요 가운데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요 개구리가 볼에 얘네들이 막 알사탕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포동포동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눈길이 조금 가는데 선생님 뭐 효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저의 아. 반쪽을 찾은 듯한 저 분홍색 예. 옷을 입은 친구가 핑크 마음에 드셨군요. 프로그. 이 친구들의 얽힌 뭔가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매년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좀 예전에 많이 우울했었는데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 개구리에 너무 이제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사가신 해에 전국 그 시니어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시 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 개구리 한 쌍을 사가지고 가서 출세했나 보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 거를 보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 웃고 계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웃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경훈 도예가는 삶을 빚어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어디 쉽기만 할까요? 그래서 그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산고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강 작가님의 작업실을 보니까 네. 또 우리 조 작가님과의 작업실과는 네. 사뭇 다르면서 뭔가 항아리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릇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이 작품도 네. 뭔가 좀 생소해 보입니다. 어떤 것을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본래는 전통 도자기 뭐 분청이나 고려청자나 이런 그 전통 기법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괴산을 선택한 이유도 뭐냐면은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변화되는 거, 특히 사계절 동안에 모든 색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주변에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흔적이라고 주제가 모든 작업이 흔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달이 비쳤을 때 이렇게 저희 먼발치에서 보면 빛에 따라서 뭐 다 아시겠지만 보름달, 초승달 이런 게 반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빛과 달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벽에 다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명을 써서 어떨 때는 보름달, 어떨 때는 반달 이런 거를 한번 연출해 볼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도예가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의 작업 시간을 또 견디고 나서 그래도 어차피 결국에는 불과 이 가마한테 맡기는 거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반이고 예전에는 그게 한 80%, 90%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연차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아지고 불이 하는 영향력이 커지더라고요. 그날의 기후, 그날의 나무 상태, 그리고 제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불이 닿으면서 발생하는 도자기의 색상을 하는 거라서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강경훈 도예가가 생각하는 삶의 흔적은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가 됩니다. 목이 좁은 정병에도 역시 자연이 보여준 흔적이라는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요 선생님이 만드신 이 정병들을 보면은 이제 표면은 또 항아리처럼 거칠거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모양 자체가 또 유려하기도 하고 모양에서는 또 거친 느낌이 전혀 안 나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이 훨씬 더 저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방식에서 저도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형화 때 이제 제가 물레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물레는 아주 작은 선 하나에도 되게 중요한 그 방식으로 배우기도 하고 해왔던 거라 사실은 제가
정형화된 거에서 이렇게 탈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연 현상에 점점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돌도 우리가 깨서 하는 작업도 있지만 풍파에 깨져 나간 자리가 저는 더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그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선에 있는 아름다움과 겉에 이런 질감들이 적절하게 우리 작가님이 봐주듯이 이렇게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반은 성공이네요. 작가님이 이렇게 아니, 저 봐주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그 장소가 있는데 네. 그 제주도에 가면 이제 주상절리라고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그럼요. 유명한 장소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딱 그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아 어쩐지 네, 또 네. 통하는 게 있었네요. 저도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간신히 공감돼요. 쥐어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하나의 흙덩어리가 도자기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이 가마 안에서 뜨거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예가는 이 가마에 모든 걸 맡긴 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하죠. 우리 또 강 작가님과 때려야 네. 뗄 수 없는 게 네. 조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또 이 가마잖아요. 도자기 쪽에는 이게 더 중요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가마를 보니까 네. 생소해요. 처음 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마는 그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모니 킬른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외국에 활동하면서 각 나라에서 부를 때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리고 흙도 틀리고 모든 소재도 틀리니까 불 때는 것도 틀리는데 각자 되게 좋은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 짓자. 그래서 처음에는 3m, 4m, 5m 막 사이즈를 하다가 점점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m짜리 가마를 진 건데 그 실내를 이렇게 보시면 계단식으로 조 자리에 도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좀 큰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한 1m 70까지 네.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벽돌이 나무 재가 쌓이고 해서 유리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반짝반짝하네요. 네, 제가 계속 앉혀서 뗀 거라.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선생님. 네. 가마도 눈에 띄었지만 뭔가 이렇게 이 초록초록한 풍경 중에서 커다란 거울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네, 네. 모르시죠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땀 뭐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마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잠깐만 누구 온다 그러면 갑자기 거울 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올라가지고. 네, 뭐 충분히 상상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거울 방향에 이렇게 하얀 뭐가 보이죠? 여기 하얀, 이제, 네, 돌 같은 이게 게 이제 요 굴뚝의 끝을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밤에도 확인하기 좋게 하얗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저 위로 불이 이제 올라와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무를 넣는 타이밍을 저 굴뚝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잦아지는 그러니까 나무만 계속 넣는다고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잦아들 때 나무들을 넣기 위해서 작업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거울이죠.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을 작가님이라 센스가 관찰력이 있죠. 뛰어나십니다. 저한테 도자기란 우리 딸들 같은 자식 같은 존재? 왜냐면 제가 이제 아기 낳는 것처럼 제가 우리 개구리들을 다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뭐 처음에 이 흙을 만지게 된 계기가 저희 남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30년 해보고 나니까 그게 매력이 아닐까. 정복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같이 가는 거. 그러면 이게 저 삶의 그 자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지금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이름 안에 아니면 제 주변 안에 도자기를 빼고 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제 그냥 삶의 전부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두 도예가를 만나고 여작가와 효포토에게는 도자기가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배시 씨를 통해 이를 확인해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부 도예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또 이 두 분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개구리 작가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중에 개구리를 안 만들면 졸업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개구리를 한 마리씩 만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집에 가시려면 이제 개구리 한 마리. 졸업은 아니고 네. 퇴근을 하려면 개구리를 네.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만들지 않고 얘만 위에만? 여기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얼굴은 동그랗게 하고 몸통은 물방울 모양처럼 동그랗게 하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굴려주면 조물조물 꼼지락꼼지락. 배시시에 언제나 서툴더라도 마음 많은 진심인 두 사람이 열심히 손을 놀립니다. 오늘은 또 자신의 개구리에 어떤 의미를 담아냈는지 그 장황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또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구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의지 그리고 희망.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살이 좀 다시 올라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을 우리 개구리에게 한번 투영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이 세상 힘든 세상 웃으며 살자라는 의미로 건강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엄청 큰 의미가 있네요. 그래요. 예, 반응은 썩 좋지 않네요. 저는 우선 좀 머리를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크면 그 귀엽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위해서 머리를 좀 크게 하고 싶었고 입술을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섹시한 그런 미를 좀. 입술에다가 뭔가를 넣지 않았을까요? 보톡스 같은 거를? 아니요. 얘는 그리고 사실 가슴도 달고 배꼽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구리지만 개구리가 아닌 그런 새로운 존재입니다. 일단 각자의 개성이 있으시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입술 표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좋다라고 하고 재밌다라고 하셨죠. 원래 재밌는 거. 그지? 저는 그게 네. 더 좋아요. 재밌다. 재밌다. 그게 재밌다. 예. 저희가 개구리도 만들고 또 이 두 부부 도예가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준비해주신 접시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온 힘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봤는데, 예, 이거 실패하는 순간, 네, 여기에서 평생 일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뭐 다리 하나는 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괴산에는 따로 또 같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부부가 삽니다. 그리고 웃는 개구리와 거친 항아리가 뜨거운 열을 내는 가마에서 구워지겠죠. 누구나 공감하는 삶, 그 자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도예가, 그것도 부부 도예가와 함께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속 깊은 얘기도 나눈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제가 두 분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에 대한 보답으로 두 분의 작품에 제가 선을 좀 긋고 왔는데 이제 그것도 마음에 드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문화예술시 분들을 만나면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도예가 분들의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작업하는 부분에서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좀 파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 실력을 더 쌓고 나중에는 이제 좀 예쁜 공간을 이제 이렇게 꾸미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모든 거는 어찌됐건 흘러가고 변하는구나. 요즘에는 그거에 수긍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제 작업도 변해가고 이런 모습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서로 약간 어색한 사이인 것 같지만 제가 그 속마음을 딱 들어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지금처럼만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빚어낼 그 꿈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빨리. 사랑해요.